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13번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납세무자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우리 취득세를 공부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등록면허세로 가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아야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여러분 0.5문제, 뭐 기분 나쁘면 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등록면허세 할 때 여러분 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에 대한 것이 합쳐져 갖고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진 거다. 그러면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에 대한 내용, 즉 부동산 등기 등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면허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등록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면허에 관련된 내용은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 등기 잠깐 살펴보죠. 자,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 취득세로 갈 것이냐 등록면허세로 갈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등기를 하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를 하면 이때는 뭘로 가느냐 원칙 취득세로 과세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로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그때는 뭘로 과세한다 그러면 취득세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중에서 이 취득 등기를 제외한 이외의 취득 등기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모든 부동산 등기 때는 어디로 가냐? 등록면허세로 간다는 걸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자 이러한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라든지 또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등 하여튼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외 모든 등기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는 거고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 뭘로 과세한다 여러분? 취득세로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제적 기간이 기본이 5년입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7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취득세를 납세가 발생했는데 여기 대해서 7년 또는 5년이 과세를 하지 않아서 제적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취득세로 과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취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면 여러분 취득세 영수증이 없고요.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여러분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취득세 제적 기간이 만료가 돼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어디로 오느냐? 바로 등록면허세로 온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 등기는 원칙은 취득세로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예외인 경우는 어디로 온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로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예외인 취득에 관한 등기인데 어디로 오면은 등록면허세로 올 때는 요때의 세율은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취득세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취득 등기 이외의 등기냐에 따라서 취득세로 갈 거냐 등록면허세로 갈 거냐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라 했죠, 여러분. 누구와? 과세권자와 누구죠, 여러분? 납세무자죠. 그래서 세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이렇게 쫓기는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납세무자니까 가능하면 취득세 세부담을 적게 내고 잘 거고 과세관청은 이렇게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피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등록면허세도 세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가 존속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우리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과세권자가 되는데 다만 서울특별시나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라는 광역시일 때는 그때는 여러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나옵니다. 구청장. 그래서 결론은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또는 구가 과세권자입니다. 즉
도지사 또는 누가 된다? 구청장이 된다는 걸 기억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개정이 되면서 모든 지방세는 누가 나온다 여러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 어디랬죠 여러분? 세종자치시라고 그랬죠? 또 특별자치도 이게 바로 과세권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방세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가 과세권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기 납세지는 어디냐? 그럼 우리는 항상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에다 초점을 맞추는 죠. 그럼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부동산 이외에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에 따른 납세지가 나와 있지만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항상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가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은 여기 납세는 어디가 되는 거죠?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것이고 그를 관할하는 도지사나 구청장 또는 누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과세권자로 나온다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그 얘기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 당연히 부동산 등기 등을 받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등록을 하는 자 여기서 등록면허세에서 말한 등록은 등기로 여러분이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일 때는 뭐를 말한다? 등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즉 부동산 등기를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때에 그 납세 의무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이 되거나 권리가 증대가 되는 자, 이 자가 바로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이 등기 권리자 명의로 바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죠. 등기 명의자는 항상 권리자다. 그 등기의 권리자가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지 못하고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상이라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할 때만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등록면허세는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인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합니다.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한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이 권리자는 사실상이 아니라 누가 나오냐? 외관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관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누구다 여러분? 외관상 권리자가 등록면허세가 나온다. 무슨 말이 못 나온다고요?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그 등기 권리자는 등기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봅시다. 그러면 원칙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뭘로 과세하는 거죠? 취득세로 과세하는 거죠. 이때에 그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매도자냐 매수자냐 당연히 누가죠? 매수자가 바로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왜? 매수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매매 등기 때는 당연히 누가 되는가?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매수자죠. 근데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은 신용을 믿고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99%는 다 담보대출이죠. 그러면 담보대출이니까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설정하죠? 저당권을 설정했죠. 이때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에 이 저당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부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누가 저당권자인 채권자, 즉 예를 들어서 은행 등의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저당권은 말소 등기한다 볼까요, 여러분? 말소 등기한다. 그럼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여러분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부동산에서 설정되는 저당권을 뭐 하는 거니까 말소하는 거니까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설정자, 즉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죠. 자, 만약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저당권 말고 우리 뭐 임차권 한다 볼까요, 여러분? 임차권. 자,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한답니다, 여러분.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하면 임차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임차권 설정 등기일 때 등록면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임차권을 말소한다 봅시다. 말소. 그 말소는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임대인이 하는 거죠. 임대인. 이런 식으로 등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전세, 지상권 해봅시다. 지상권. 자, 지상권 설정 등기한다 봅시다.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권리 설정 등기를 하면서 권리가 증대가 되는 자는 지상권자죠. 지상권자니까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축물 소유자와 누구? 토지 소유자 중에서 바로 누구? 지상권자인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설정됐던 지상권을 뭐 한다, 여러분? 말소한다 볼까요, 여러분? 말소한다. 자, 그럼 말소할 때는 권리가 누가 증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상권 설정 의무자죠. 지상권 설정 의무자가 되니까 당연히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등기 유형에 따른 여러분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등기법을 통해서 잘 배우셨던 것처럼 바로 그 등기가 누구 명의로 하느냐 그것만 하게 하면 되죠. 예,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바로 여러분 통칙, 우리의 교재에 통칙이 나와 있는 거에 보면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있죠, 여러분. 자, 요것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통칙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 1번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 등기 등록이 말소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에서는 형식주의 과세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등기를 한 이상 그 이후에 원인 행위의 무효나 취소해서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기납부한 등록면에서의 납세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해준다, 해주지 않는다, 환급할 수 없답니다. 없다 동그라미. 근데 이걸 출제에 살짝 물어봤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낼게요, 여러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법원의 무효 판결이나 취소 판결 등에서 등기 등록이 어떻게 됐다? 무효가 되거나 말소돼서 말소되었다. 등기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기납부한 등록면에서는 환급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방세 체납 밑줄 여러분. 자,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것은 지방세를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이제 강제 징수 절차를 밟아가요. 그러면 강제 징수 절차를 밟아갈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압류 등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된 납세문자한테 그 재산에서 압류 등기된다고요. 그럼 그 압류 등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 등기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명의로 등기를 할 때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류 등기를 때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물건에 이미 설정됐던 전세권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압류 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밑줄 대비적 등기가 일어나거나 대비적 등기가 있거나 여러분 이 대비적 등기는 민법에서 배우셨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 또는 어떤 성명의 복구나 또는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가 있을 때는 그때는 동그라미 누가 소유자가 바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됩니다. 즉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하면서 등기 신청했다더라도 그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 명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인 소유자가 등록 면허세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칙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1번과 2번 별표 하나 체킹해 두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